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수백 년 동안 서유럽 국가들은 유색인종이 백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예제도와 같은 차별적 대우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인종차별제도는 법률을 근거로 제도권에 안착한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제 2차 대전 중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종차별제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강제 구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전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전후 패전국의 책임을 묻고 승전국 위주로 세계를 재편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은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해코지한 근거가 유럽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인종차별제도에 있음을 알고 크게 놀라게 되며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민 통치와 함께 자행된 만행 또한 홀로코스트와 다름이 없으며, 이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은 배상과 같은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주요 상임 이사국을 차지하고 승전국의 입맛대로 국제질서를 재편해야 할 국제연합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나치의 유태인 학살 문제가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시행해온 인종차별 정책과 연계되자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자신들이 제국주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시행한 인종차별 정책이 유럽 내부 백인 사회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웠던 승전국은 부랴부랴 유네스코라는 허수아비 단체를 내세워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물타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1950년 유네스코는 그동안 제국주의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수백 년 동안 자행했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은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피부색에 따른 우열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묘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또한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은 독일 민족의 폐쇄적인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배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신들이 제국주의 시절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인종차별 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게 됩니다. 유네스코의 성명서는 강한 비판에 휘말렸는데, 그 주된 논제는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는 책임을 물었는데 제국주의 시절 너희들이 한 행동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유엔은 답을 하지 않고 과거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자들이 자행한 식민 통치가 인류에 끼친 해악이 훨씬 더 큰데, 유엔의 하부단체인 유네스코가 이를 적극 방어하며 독일 내부의 문제로 사건을 축소하여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유엔은 인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세계대전이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나타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전국 처리에만 집중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자신들이 자행한 인종차별적 통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네스코를 앞세워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종교, 민족, 문화적 차이로 통합에 갈등을 겪게 되자 유네스코는 인종차별에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뿐인 성명과 함께 이를 헌법 조문에 명시하는데 인종차별이 국제적 합의로 정의된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인종차별이란 특정한 인구 집단이 다른 인종이라 생각되는 집단에게 행하는 차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소수민족 탄압, 내전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적 기원은 서유럽인들이 제국주의 시절 자행했던 노예제도와 백인 우월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정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인종이란 생물학적으로 우열이 존재한다는 가정 속에서 백색 피부를 가진 인구 집단이 과학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1950년대 이미 근거가 없는 사이비 과학으로 증명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이 시행한 파렴치한 식민 통치 행위는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아 인종차별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 사회를 나타내는 신분 제도가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으나 신분의 차이가 피부색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는 유력한 증거는 불확실하며 제국주의 시절 유럽인들이 전 세계 유색인종을 상대로 자행했던 백인 우월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쟁탈을 벌이면서 자행한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인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이를 부추긴 사회 저명인사들이 누구였는지를 통해 당시 유럽 사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학적 인종차별주의 또는 생물학적 인종차별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의 인종주의적 세계관은 역사적으로 1600년대부터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변질된 형태로 살아남아 잡초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인종차별주의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열의 차이는 생존을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로 이는 지능, 언어, 문자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피부색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믿음과 함께 신체 능력이나 두개골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해부학적 차이가 피부색에 따라 다르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인종에 따라 그 능력이 차별적으로 발현된다는 주장을 유명 인사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됩니다. 피부색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으로 탄생한 인종주의적 세계관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과학자, 문학가, 정치가, 문화인류학자 등 다수가 포진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서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종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와 베르니에라는 계몽사상가로 사롱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통해 만난 여성을 보니 피부색이 4가지더라며 그 아름다운 맛이 각기 다르지만 백인 여성이 특별하더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를 학술지에 기고하는데 그는 인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화학자 로버트 보일은 모든 인종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그 뿌리는 백인인 아담과 하와라며 내가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 백인 부모 사이에서 흑인이나 황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인류의 근본은 백인이라고 불을 지피게 됩니다.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칼 린네는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5품종으로 나뉘었으며 그 구분은 백색, 황색, 흑색, 빨강 그리고 색깔을 구분하기 어려운 갈색 피부로 구분된다는 생물학적 인종 차이와 함께 백인이 가장 우수한 품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유럽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존 헌터라는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는 인류는 원래 백인으로 태어났으나 태양 때문에 색깔이 변한 것일 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은 백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계몽사상가인 독일의 블레멘바흐가 새로운 인종분류법을 제시합니다. 블루멘바흐는 인류는 하나의 종에 5개의 인종이 있는데 코카서스인, 몽골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인, 말레이인으로 분류하고 백인이 가장 우수하다는 해부학적 주장을 학술지에 기고하는데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골상학과 맞물려 유럽 사회 곳곳으로 퍼지게 되며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인종구분법의 창시자입니다. 한 줄기 작은 미풍으로 시작되었던 백인 우월의 바탕을 둔 인종분류법은 100여 년 만에 전 유럽 사회에 퍼졌으며 이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인종은 우열의 차이가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박혀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인종차별주의가 성행하게 된 것이며 이는 서유럽의 사회 변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전기기관의 발명과 방적기의 개량으로 사회조직에 큰 변화를 겪는 산업혁명의 시대가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 수공업에서 기계설비에 의한 공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된 시기입니다.
영국에서는 방적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면화를 공급할 식민지 확보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스페인과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프랑스가 참여하면서 기존의 신항로 개척과 노예무역의 중심이 된 중상주의적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 시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영국 본토에 자국민이 진출해 개척한 북아메리카 동부지역 13개의 식민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자 새로운 항해법이 제정되어 자치권에 대한 족쇄로 작용하였으며, 본국의 조세정책 변화로 경제적 압박이 커지자 식민지 정착민들은 동맹을 맺고 반기를 들어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이른바 아메리카 합정국이 탄생한 것이며 노예제도가 정식으로 정착한 시기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은 생물학적 인종의 차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로, 흑인은 암컷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성적 감정이 부족한 별개의 인종으로 지능도 모자라 모든 면에서 백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주장하며 노예제도는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 중 하나인 벤자민은 흑인은 유전성 피부질환 환자로 전염성이 없는 복균자가 바로 유색인종으로 그들은 두 사람의 몫을 해야 하며 백인은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노예제도를 적극 옹호합니다. 독일의 계몽사상가이던 크리스토퍼 마이너스는 아름다운 백인과 추악한 흑인이라는 이분법적 논제를 제시하고, 흑인은 고통을 덜 느끼고 감정이 부족하여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에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육식동물처럼 이빨과 턱이 크며 백인에게 해롭다는 생물학적 인종차별을 적극 주장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계몽사상가인 아서 쇼펜하우어는 가장 높은 문명과 문화는 고대로부터 백색 인종인 고대 이집트, 힌두교 등 백인들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발전했으며, 이 모든 것은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빗대어 백인이 모든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예술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선동합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에 의한 인종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며 계층 구조에 의해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앵글로색슨의 인종적 우월성이 가장 탁월한데, 이는 세계를 식민지화한 땅의 넓이로 증명된다는 별회개한 주장을 하며 인종주의적 세계관을 적극 옹호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인류는 피부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믿음은 신대륙 발견 이후 시작된 식민지 개척과 노예무역이 정착화된 1600년경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며, 당시 유럽을 휩쓸던 계몽주의 사상 속에 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 사회를 이끌던 저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종차별을 주장하면서 백인 우월주의가 탄생한 것이며, 저서와 학술 잡지, 신문기고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확고한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으로 안착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백인 우월주의는 플란테이션과 같은 노동 집약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예제도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확립된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세계의 자원을 싹쓸이하여 패권을 달성하려는 제국주의라는 망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인종차별에서 탄생한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의 노예제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어 제도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으며, 이를 모방한 법률이 여러 국가에서 받아들여져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며,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있기 전까지 인종차별은 당연시되었던 것입니다.